민주당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소위 방송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장악이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송법의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 MBC, EBS의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동조합의 발 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으로 균형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021년에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다 나라 안팎에서 대대적인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적이 있기에 이제 와서 언론 자유를 내세운다 해도 방송법 개정에 담긴 나쁜 의도를 국민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간호법으로 5월 국회가 홍역을 알았는데도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다시 제2요건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입법 폭주는 불필요한 국력 소모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을 뿐이므로 부디 민생 현안으로 돌아와 6월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조항입니다. 또한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로 한정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 감찰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위의 헌법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련 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로 내부적으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고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한 게 분명해졌다면 외부 기관의 감사를 자청해서 받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감찰 책임자인 사무총장도 사퇴한 상태입니다. 선관위가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기회에 기관의 존재 이유를 물을 만큼 중대한 잘못을 이번에 저질렀습니다. 이번 기회에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국회의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보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풀어드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선관위의 자세를 볼 때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꼼꼼하게 세부 계획을 마련해서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중앙선관위가 아빠 찬스에 형님 찬스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구 운운하며 셀프 조사한다더니 이제는 조사기관을 쇼핑하겠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면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아빠 찬스 고용 세습 조사 받는 것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입니까? 선관위가 독립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은 독립성은 선거 사무에 관한 것이지 채용 비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지난 2019년 정기감사 때 불공정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뭐였습니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감사원은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데 선관위는 독립기관임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맞고 선관위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감사원법 해석입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와 관련하여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3개 기관 외에는 모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입니다. 게다가 직무감찰 제외 조항은 지난 95년에 개정되었으며 이 조항이 논의되던 94년 12월 22일 법사위 회의록을 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입법작용, 사법작용 두 가지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당연하나 선관위의 선거작용이라는 것은 집행작용에 속하고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런 논의 끝에 선관위가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서 빠진 것은 바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정한 감사원법 개정의 취지일 것입니다. 2019년 설례였으나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조항이 개정되는 취지에 비춰볼 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더욱이 선관위가 받겠다고 한 권익위 조사도 사실상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물대로 골문 치부를 숨기려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얄팍한 꼼수를 부린다면 쇄신은커녕 졸림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선관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법조차 오독해서 조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겠다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해 환부를 모조리 도려내야 합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제 자정 능력을 상실한 만큼 권익위 조사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성실한 일반 직원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일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두둑 미래 든든 청년 도약 계좌가 이번 달에 정식 출시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기여금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도약 계좌로 사회의 첫 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들이 청년도약 계좌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도 상세히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과 청년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적극 마련했으면 합니다. 청년도약 계좌를 직접 판매할 예정인 금융권에서도 청년들이 자산 형성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공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협조를 당부합니다.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식체계,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출자로 의심되는 MBC 기자에 대한 수사를 언론 탄압이라고 왜곡시키는 모습, 칼까지 쇠파이프까지 들고 폭력 시위를 자행하는 노동단체에 대한 대응을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식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는 경찰의 고공농성 대응 과정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다시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했다. 폭력적 저항을 유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또다시 망언을 퍼부어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과 폭력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은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정글도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한국노총은 현장에 정글도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쇠파이프만 사다리차에 몇 차례 내려친 게 전부니 쇠파이프는 본인을 보호하기에 잠시 사용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을 보면 먼저 경찰을 향해 여러 차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가격하는 장면이 버젓이 찍혀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안전장치 하나 없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고공농성을 하던 간부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과잉진압 운운한다면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입니다. 엊그제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에 경찰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민노총은 도로 점거는 물론이고 분향소까지 불법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게 정권의 개니,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니 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공권력을 대놓고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죄인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불법 폭력이라는 범죄 행위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 폭력적 대응이고 노조가 불법 폭력을 자행하면 정의로운 저항입니까? 집회의 자유를 앞세워 벌어지는 불법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먼저 불법 시위를 시작하고 폭력으로 대응한 노조가 아닌 정당하게 대처한 경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노조의 폭력적 저항을 부추기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을 바라보는 공당의 대표의 인식 수준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권력을 무참히 짓밟고 시민의 일상을 빼앗아가는 법치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책무가 제1야당에게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